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계속해서 활용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클 클래스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해 주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컬러라는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냥 서클 클래스에 이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클 클래스를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래서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클래스에 어떤 외부의 클래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추가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소스 클래스를 직접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익스텐션에서는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추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속의 개념을 활용해서 해당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상위 클래스, 그 상위 클래스를 보통 베이스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서드의 속성은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위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나 메서드의 속성이 우리의 경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를 하위 클래스에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상속 개념은 클래스에만 있고 구조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한다고 할 때 클래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해당 케이스에 따라서 건 바이 건으로 적절하게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익스텐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 구조체의 경우에는 익스텐션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의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클이라는 그 상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컬러 서클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서클 클래스를 확장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위 클래스인 컬러 서클 클래스에서는 상위 클래스의 반지름, 면적, 원주 같은 속성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퍼티, 그러니까 컬러 등의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해왔던 그 서클 클래스를 제가 카피를 해놨고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서클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이라는 computed property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getter를 써도 되지만 getter는 생략하고 return을 반지름이 이 radius 값을 써주고 in 1입니다 라고 return을 하는 그런 computed property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반지름을 초기화를 하는 메서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 reset radius 값을 1이라고 초기화를 해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를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하위 클래스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동일하죠. 클래스라고 써주고요. 컬러 서클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클래스를 상속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콜론하고 상속할 클래스명을 적어주는 것이 문법입니다. 참고로 서브 클래스는 단 한 개의 상위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썼는데 만약에 이런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적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인데요. 그 유의하실 사항은 이렇게 상속에서 콜론하고 상위 클래스명을 적어줬는데 이거와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가지는 것이 나중에 배우게 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살펴보시게 나중에 되실 때 콜론 뒤에 여러 개가 이렇게 뭐 나열되어 있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가 아니라 프로토콜이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클래스는 단 한 개의 클래스로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컬러라는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컬러는 일반적으로 이제 UI 컬러의 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UI 컬러 점 우리가 검은색을 해볼까요? 블랙 컬러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서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반지름이 예를 들어 1인 1입니다 라고만 출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색상을 또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색상까지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로 오버라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bar description이라고 적어주고요. 형도 똑같겠죠. 하고 우리가 리턴을 할 값이 상위에 있는 description을 그대로 써주고 그때 이제 상위의 값들을 참조를 할 때 쓰는 것 키워드가 super거든요. super.description을 하면 이 반지름이 점점점인 1입니다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concatenation을 해서 이렇게 써줄까요? 그리고 색상은 컬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점점점인 1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bar description이라는 거는 상위에 있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한다는 것인데 오버라이드를 할 때 스위프트에서는 반드시 오버라이드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버라이드란 키워드를 적어야지만 에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들에서 오버라이드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상위 클래스의 어떤 이름과 동일하여서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오버라이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발견하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는 내가 오버라이딩을 한다는 것을 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컬러 서클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컬러 서클은 의 인스턴스. 여기에서 이처럼 인자가 없이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네, 이 클래스에서는 init 괄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배운 바 있고요. 그래서 컬러 서클 점 레디어스를 하면 네, 1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 만든 컬러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 서클 점 디스크립션을 해보면 위에 거 상위 클래스를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네, 이렇게 반지름이 1.0인 1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짠짠짠짠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인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지름 값과 컬러 값을 우리가 생성을 해주고 싶은 그런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려면 여기에서 init 반지름은 더블형이고 컬러는 UI 컬러형이다 라고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의 값은 self.color는 이 컬러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레디어스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상위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 그래서 레디어스는 여기서 주어진 레디어스 값을 넣겠다 라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위의 이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 것이 되겠죠. 이 레디어스 값을 이용해서. 그런데 아까까지는 문제가 없던 이쪽에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아규먼트가 없다라고 그렇게 에러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니셜라이저를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인자가 없는 이니셜라이저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없는 이니셜라이저는 상위 이니셜라이저, 상위 클래스 이니셜라이저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super.init을 한번 써줘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위쪽이랑 겹치잖아요. 겹치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써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이닛을 하면 비로소 이제 에러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컬러 서클을 다른 인스턴스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컬러 서클에 인자가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은 우리가 20이라고 주겠고, 이번에는 블루를 줘볼까요? 네, 블루 컬러를 이렇게 주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컬러 서클의 반지름 값은 방금 변화시킨 20, 컬러 값은 블루, 파란색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립션, 반지름이 20빈 원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을 하면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그 이닛 같은 이니셜라이저를 강제를 하위 클래스에서도 쓰도록 강제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equired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게 되면 여기서 굳이 override라고 적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required라고 적어주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